우리 69세 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죠? 69세면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나이에 뭘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라고. 근데 그 100세를 살아보니 하는 그 김영석 교수님, 여러분 또 강의 아니면은 책을 이렇게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70부터 우리가 준비 없이, 너무 준비 없이 사는 것 같다고. 70이면 금방 뭐 이대로 살다가 금방 죽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럭저럭 살았는데 이제 90이 넘어가고 100세를 눈앞에 두고 계시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60이면은 우리가 70까지 10년을 계획할 수 있고 70이신 분은 이제 한 10년 정도 80을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뭐 가시더라도 아무 계획 없이 사는 것보다는 낫겠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은 우리가 쉽게 가실 수도 없어요.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이렇게 죽게 내버려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저희 친정 엄마가 작년에 부산에서 그렇게 이제 거의 뭐 포기 상태로 서울을 오셨는데 저희 이제 그 이모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처음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살았다. 이제 병원에 예약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살았다. 요즘 병원은 사람 함부로 안 죽이더라. 일단은 살려놓고 돈을 받더라. 돈 벌라고 사람 안 죽이더라는 얘기,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성심성의껏 자기네들 어떤 뭐 이혼을 위해서였겠지만 덕분에 저희 엄마는 이제 많이 회복이 되셨고 어제 이제 그저께 제가 또 부산에서 모시고 올라왔는데 내일 또 병원을 갈 겁니다. 어쨌든 아무리 뭐 저승이 천국이 좋다 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승이 낫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애터미의 비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석세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너무 멋지게 이렇게 그 연세에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나오신 80세에 예, 그분이 까만 드레스를 입고 나오신 그 모습이 너무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또 다른 어떤 희망과 비전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까 우리 굿모닝 애터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우리 안 알려줌? 우리 이승희 크라운 마스터님하고 박은택 우리 로얄 마스터님 나와서 얘기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도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제대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리더들의 생각이 같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파트너들이 그렇게 물어왔을 때 내가 해주는 대답하고 그분들의 생각하고 같다라는 게 그게 애터미의 지금 현 주소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10년을 이제 넘게 같은 생각으로 같은 방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따로 자료 준비는 이제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이유, 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69세의 애터미를 만나셨을 때 우리 임혜자 크라운 마스터님이 정말로 크라운까지 꿈을 꾸셨을까요? 처음에 꿈은 여러분 선명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라고 하는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은 뭐예요? 계속 물을 주고 거기다가 영양을 주고 해서 꿈을 키워 나가셔야 돼요. 꿈은요, 적어놓고 내팽개 쳐놓으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꿈으로 끝나요. 근데 지금도 이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상담을 이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미팅을 해보면은요, 전혀 꿈을 가지고 사업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잊고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꿈이 있는 분은요, 분명히 어떤 그런 시간이 있을 거고 언제까지라고 하는 그런 시각화가 돼서 꿈이 목표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1년째, 2년째, 거의 3년째 같은 내용으로 투닥거리고 있어.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은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분은 꿈꾸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가 꿈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인생 시나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찾으셨잖아요. 꿈 다 찾으셨죠?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그럼 그 꿈에다가 계속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비료도 주고 이러면서 한 계단 한 계단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2년째 3년째 같은 내용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머무르고 있는 그분들은요. 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5년이 가도 그 모습일 거고 10년이 가도 그 모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꿈은요. 우리가 언제 여러분들이 그 꿈을 내가 현실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냐면 적어도 리더스 정도 되면 내가 이제 주문한 그 꿈은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요리집에 식당에 가서 주문하면 나오는 그런 그 메뉴 같아요. 메뉴 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주문하면 나올 거라는 거 아시죠? 주문했는데 이 짜장면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주문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회장님이 강의에 생생하게 꿈꿔라. 적으면 무조건 됩니까? 무조건 됩니다라고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1,000만 원이 3년에 1,000만 원이라고 그 목표를요. 정말 된다라는 그 확신 처음에는 강하지 않았지만 세미나를 점점 참석을 해서 회장님 강의 듣고 성공자들의 얘기를 듣고 제품을 써본 소비자들이 재주문을 하는 걸 보니까 아 이대로 가면 3년에 1,000만 원이 가능하겠다. 내가 주문한 짜장면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제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산을 가면서도 내가 여기를 왜 가야 돼? 한 번도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월요일 날 부산을 가야 되는 일정 때문에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 일정을 제가 조절을 했어요. 주일 날 먼 거리에 큰 뭐 집안 행사 이런 데 가도 몸을 사렸어요, 제가. 저는 일요일 날 새벽에 월요일 날 새벽에 부산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몸이 너무 힘들어져도 안 되고 무슨 막 노동 같은 교회에서 뭐 큰 행사가 있을 때도 제가 몸을 사렸어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가는 그 일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앞만 보고 뛰어오다 보니까 월 1,000만 원이 되는 리더스까지 오니까요. 제 삶이 여기저기에 많은 게 변화되고 있더라고. 바뀌고 있더라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더라고요. 1,000만 원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000만 원 로얄 갈 수 있겠네. 그러고 나서 5천도 갈 수 있겠네. 1억도 갈 수 있겠네. 여기까지 1,000만 원까지 3년 동안 집중해서 오니까 그 다음서부터는요. 정말 이거는 안 되면 기적인 게 맞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3년이 돼도 아직 내가 원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다. 5년이 됐는데도 아직 성공의 크기가 만족하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시 기본으로 다시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투닥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애텀이 멋진 도구 이미 검증이 끝났잖아요. 회사가 2009년도에 설립 이래로 단 한 번도 매출의 성장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상향으로 정말 1조 9천억이라고 하는 2조 가까운 매출을 오기까지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이 없었어요.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을 가지고 지금 연속 6년째 최고의 그런 히트 상품으로 꼽히고 있는 해모임과 화장품, 유산균, 치약. 이러한 모든 증거들이 있는데도 아직도 투닥거리고 있고 너무 이 소중한 에너지를 다른 데다가 사업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다가 사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그런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입장이 너무나 중요하고 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고 거기에 갇혀있는 분들을 제가 만나면서 너무 안타깝고 막 이게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건가? 아니면은 관점의 어떤 포커스가 방향이 조금 달라서 그런 건가? 저도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스폰서의 어떤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성공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집단의 성공이 목표예요. 근데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점점 성공과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까운데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라는 게 왜냐면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회장님이 10번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면 11번 얘기하고 11번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면 12번 얘기하라고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변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애터미가 너무나 감사한 게 저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제 사업을 애터미가 특별하게 무슨 뭐 상담을 그렇게 회사에서 해주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우리 스폰서님만 바라보고 뛰었어요. 우리 박은택 로얄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사업은 절대 여러분 스폰서와 함께하는 사업이지 파트너와 하는 사업 아니라고. 그렇다고 해서 파트너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이 그룹의 최고의 자랑이 자신감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위에 지금 스폰서들이요. 1순위, 2순위, 3순위, 10순위가 전부 다 애터미예요. 모두가 애터미에 미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쫓아가시면 된다니까요. 근데 파트너는 굉장히 소중한데 스폰서하고는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있으면 스폰서하고 소통이 안 되면은 스폰서는 뭐예요? 바로 내비게이션인데 나침반인데 스폰서하고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소통의 원칙 여러분. 소통의 원칙 아시죠? 우리 이덕우 임페리얼 마스터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소통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너를 알고 나를 알고 누구에게 맞춘다고요? 너에게 맞추래요. 근데 다들 나에게 맞추고 있어. 자기에게. 내가 너를 알고 내 파트너를 알고 내 스폰서님을 알고 근데 또 나를 알아요. 그러고 나서 누구에게 맞추냐면요. 나한테 맞추래요. 내가 지금 돈이 안 되고 있고 내가 지금 직급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고 내가 지금 멤버십이 커지지 않고 있고 리크루팅이 잘 안 되고 있고 세상에 그런 사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스폰서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파트너도 양이 안 차고 내가 난데 막 응? 왕년에 막 이러잖아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여러분 애터미 지금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뭐 애터미가 이렇게 싫으면요. 하지 마세요. 저는요. 정말 돈 벌려고 왔어요. 애터미. 성공은 그 다음이고 보험도 제가 돈 벌려고 들어갔던 곳이에요. 너무 돈돈 그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서울에서 아이 셋과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살아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돈이었어요. 돈이면 모든 게 해결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제 삶에 있어서 정말 돈이 내가 원하는 만큼만 있으면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보험회사에서는 여러분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돈을 많이 번다라고 얘기하지 성공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내 노력의 대가로 받는 수입이기 때문에. 근데 네트워크에 오니까요. 더불어 성공이래요. 나 혼자만 잘해서는 절대 안 된다니까. 더불어 함께 잘해야 돼. 스폰서님하고도 소통이 돼야 되고 파트너들하고도 제대로 이게 소통이 돼야지 정말 좋은 멋진 그런 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데 스폰서하고 사이가 서먹하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이 만약에 조금 정체가 되고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스폰서님하고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스폰서님하고 내 파트너들하고 제대로 이게 물 흐르듯이 원만하게 소통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돼야지 여러분들의 꿈에 정말 더 빠르게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시나리오를 우리 석세스 때만 꺼내서 보시는 거 아니죠? 요즘에 책으로 나오니까 저희 때는 10년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매번 A4 용지에다가 적어가지고 볼 때마다 센터에서도 적기도 하고 석세스 가서 적기도 하고 가방 안에 그 종이가 항상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객 만나러 갈 때 어떤 때 기분이 막 자꾸 다운이 되고 이러면요. 차 안에서 인생 시나리오 꺼내가지고 제가 한번 봐요.
그래, 나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할 수 있어. 응. 아자, 아자. 차 안에 있으니까 뭐 누가 볼 사람 없잖아요. 강정욱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한 5번씩 막 이렇게 외치고 기분이 다운되면 내 인생 시나리오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고 이 인생 시나리오 때문에 내가 부산을 가야 되고 세미나를 가야 되고. 근데 요즘에 너무 우아하게 책으로 이렇게 딱 인생 시나리오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책을 펼쳐야지만 생각이 나요. 근데 그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새롭게 쓴 인생 시나리오를요 한 장 찢어가지고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세요. 아니면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노트북이나 뭐 줌으로 하는 책상이나 가장 식탁 앞이나 시나리오 거기다가 딱 붙여 놓으세요. 매일 보셔야 돼. 그 인생 시나리오에다가 여러분 물을 주고 자꾸 영향을 줘야지 내 생각을 거기다가 맞춰야지 여러분들이 잡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뭔가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그래 내가 저기까지 집을 옮겨야 되고 차를 사야 되고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생활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 잡다구리한 자잘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을 잊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집중하고 몰입하게 만들어 주더라고. 결국 네트워크에서 답은 직급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 플랜에 답이 있다니까요. 보상 플랜에. 근데 그 보상 플랜 안에 내 그 보상 플랜에 있는 돈 속에는요, 스폰서와 파트너가 거기에 같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스폰서 따로 필요 없고, 파트너들 없이 어떻게 우리가 후원수당을 받고, 스폰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직급을 가냐고. 다시 한번 여러분, 그 간절한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내가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네트워크를 안 해봐서. 나는 그동안에 뭐 꿈을 갖고 살아온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쉬운 방법 여러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애터미 안에서 롤 모델을 정하세요. 롤 모델을 정하세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우리 임혜자 그 크라운 마스터님. 그분 제가 세미나 갈 때마다 빠지지 않고 진짜 오시더라고요. 저 연세에도 저는 뭐가 더 신기했냐면요. 뭐가 더 멋졌냐면 저렇게 연세 드신 분이 아침마다 화장을 하고 이쁜 옷을 입고 출근할 곳이 있고 나가야 될 곳이 있고 가면은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그런 멋진 일을 하신다라는 게 그분이 뭐 돈이 그랬겠어요. 자녀들 다 키우셨고 그랬겠잖아요. 저 나이에 내가 저 나이가 됐을 때 저렇게 이쁘게 차려입고 갈 곳이 있는 거 그거 한 가지만 해도 너무 행복하겠다.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미 이제 성공을 다 하셨잖아요. 우리 지금 연세 드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핑크 공주인가 뭐 그분 있잖아요. 우리 그분도 김애자 본부장님이신가? 그분도 지금 거의 한 80 되셨을걸요? 훨씬 보통 분들보다 10년은 훨씬 더 젊게 사실 수 있는 게 멋지게 사실 수 있는 그런 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롤 모델로 정하시고요. 우리 지금 리더들 중에 많잖아요. 우리 이희정 총장님, 이수기 본부장님, 아까 우리 임수영 본부장님, 전면석 본부장님, 김행미 본부장님 얼마나 많아요. 나이들이 젊지만 프로답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중에서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롤 모델로 정해서 나는 저 사람이 하는 대로만 한번 따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일이 굉장히 쉬워질 수 있어요. 글로벌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다. 그러면은 글로벌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한 사람을 롤 모델로 찾으시면 돼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많고 요즘에. 롤 모델을 정해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제일 쉬워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리고 만약에 갈등이 생겼어.
갈등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그 롤 모델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분이라면 어땠을까? 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서 한번 들이받고 싶은데 그분이라면 들이받았을까? 어땠을까? 아니면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때 롤 모델에게 제가 너무 지금 화가 나서 한번 들이받아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은 어떠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가서 들이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그러면 참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참으시면 돼. 가서 그냥 막 확 들이받았습니다. 그러고 망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판단을 하시면 돼. 쉬운 방법이 있겠더라고. 저희처럼 일을 하다가 온 사람들은 그런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이런 일을 안 해본 사람들, 사람하고의 관계가 익숙치 않은 분들은 이 관계가 되게 힘들어. 일은 힘들지 않은데 관계가 너무 힘들어.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롤 모델을 정하세요. 저도 항상 어떤 결단을 내릴 때는요. 이덕우 단장님, 총단장님이라면 어땠을까? 그 생각 많이 해요. 참았겠지? 근데 나는 지금 못 참겠어. 아, 주여, 주여를 외치다가 아이고 아버지 속을 치다가 가슴을 치다가 이런 적 많았습니다. 정말 들이받고 싶었을 때 우리 이혜정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이덕우 총단장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대잖아요. 벌통을 집어차지 마라. 벌통을 집어차면 어떻게 돼요? 꿀만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벌통 속에 있는 벌이 전부 다 누구에게 공격을 해와요? 벌통이 쏟아져서 꿀은 다 이미 다 쏟아졌고 그 벌들이 와서 쏘는 게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에게 어쩌면 스폰서가 파트너가 벌통일 수가 있어요. 참아야지 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꿀은요, 벌통에 벌이 많이 나가서 꿀을 물어다가 여기다가 넣어줘야지 많은 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기분 나쁘다고 벌통 집어차면 아파서 쏘이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고여있던 꿀까지 다 엎어진다라는 거, 쏟아진다라는 거. 결국 우리는요, 이 꿀이 모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지치기도 하지 마라. 많은 성공자들이 하는 얘기가 일맥상통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애터미는 절대 원칙이 있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있고 절대 시스템이 있고 우리가 성공하는 데는 절대적인 어떤 시간과 그리고 성공자들이 함께 우리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절대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대로 해야만이 100%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라는 말은 그런 분들에게나 해당이 되지 계속 여기저기 그냥 벌통 집어타고 다니는 사람한테는요. 그 사람이 성공하면 이상한 거죠.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소중한 꿈, 이 가정의 달인 5월이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내년 5월은 달라져야 됩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든 코로나가 응? 그냥 코로나와 더불어서 가든 내년 5월이 올 때 되면 여러분의 상황은 분명히 지금과는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IMF를 겪고 지나왔고 또 우리가 금융위기도 또 우리가 겪고 지나왔고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코로나를 또 우리가 맞이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럼 IMF가 지날 때쯤에 정말 급성장하는 그런 분야가 있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어느 누군가는 성공을 했고요.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망했지만 또 어느 누군가는 그때 영웅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다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벼벼락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온라인 우리가 그죠?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한 그런 부자가 돼버렸어요. 짧은 시간 안에. 이 코로나 중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해외가 어렵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해외가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되든 잠종식이 되든 이대로 함께 가든 더 나쁜 상황이 돼서 코로나보다 더 센 뭔가가 또 변이가 돼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애텀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만난 이상은 여러분들에게는요 정말로 어떤 그런 기회가 왔다는 얘기예요. 이 소중한 기회를 집중하고 몰입을 해서 내년 5월에 가정의 달에는 올해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되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소중한 그 꿈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인생 시나리오를 함께 지금 이렇게 팀별로 모여 계신 분들은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뭐 애터미 특별하게 공부할 건 뭐가 있어. 새로운 거 여러분들이 배울 게 있나요? 물론 줌이나 이런 거는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새로운 일이겠지만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스폰서님들이 하는 대로 그냥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계속 눈여겨보고 정말 소중하게 키워야 될 거는 여러분의 꿈이에요. 여러분의 그 간절함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방법의 첫 번째는 롤 모델을 정하는 거. 롤 모델을 정하고 나면 그 성공자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세요. 성공자하고의 미팅에. 여러분들이 파트너하고 만나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제 생각에는 스폰서님하고 훨씬 많은 시간을 갖는 게 여러분 사업에 훨씬 더 도움이 돼요. 도끼에 날을 가는 거예요. 스폰서를 만나는 거는. 제가 상담하세요. 소통하세요. 계속 얘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초보자가 아니고 초보자들은요. 오히려 소비자들 만나는 게 더 나아요. 초보자들 아직 1년이 안 되신 분들은요. 기본적인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1년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소비자를 많이 만나보셔야 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우리 전 제품을 애용을 해보셔야 되고 누구를 만나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떤 그 감동 전달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거는 좀 내가 써본 제품 중에 좀 별로 그런 것 같아? 그랬는데 상대방이 소비자가 그 제품을 써보고 막 뿅 가셨어요. 그러면 나도 그 소비자의 확신이 내 확신이 돼요. 나는 별로 모르겠는데 소비자가 막 거품 물고 얘기하면요. 진짜 왠지 좋은 것 같아요. 아, 내가 모르고 써서 그런가? 그러면서 다시. 우리 지금 1시에 기능성 속옷이 출시된다고 하죠. 제가 지난주에 입고서 보여드리느라고 쇼를 한번 했는데 진짜 좋아요. 저는 뭐죠? 전문 그런 기능성 속옷 회사에 엘트웰이라고 하는 회사의 누벨마이리 제품도 핑크, 블랙 다 입어봤고 또 제가 있던 하이리빙에서도 이 속옷을 했었어요. 취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막 사업자들 전부 다 줄자 들고 사이즈 제주로 이제 다니느라고 재미있게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번에 가격 나온 거 보고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여러분 저렴한 가격이에요. 근데 품질은 제가 와서 꺼내봤어. 블랙은 아직도 몇 번 안 입어, 많이 안 입어가지고 이제 핑크를 위주로 많이 입다 보니까 핑크는 이제 제가 낡아서가 아니라 버린 것 같아요. 없어요. 근데 블랙은 그대로 있길래 제가 와서 이렇게 우리 거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훨씬 더 이게 두꺼운데도 촉감은 훨씬 더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렇게 보정이 돼야 되는 그 부분에 두 겹, 세 겹으로 이렇게 바느질이 된 게 훨씬 보정력이 뛰어나요. 저도 이숙희 본부장님처럼 이번에 슬림 바지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부산을 돌면서 하도 맛난 거를 많이 먹고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보정속옷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좋은 방법이네. 그리고 슬림바디도 했다 하죠, 뭐. 지금 우리 이제 사업자들이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면 아마 슬림바디에서 살 빠진 줄 알 거예요. 한 많게는 2, 3kg까지는 커버가 될 것 같거든요. 옷으로. 근데 이 가격은요, 있을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저는 우리 올인원이요. 아무리 애터미에서 착하게 나와도 한 2, 30만 원은 2, 30만 원대로는 나오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무지 쌀 것이다. 품질을 제가 입어봤기 때문에. 근데 16만 9천 원인가? 이건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돼. 거들이 무슨 뭐 얼마? 9만 9천 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이 방에 계신 여자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까지 그냥 막 편편하고 널널한 옷 입고 다니셨으면은 요때다 싶게 오늘 기능성 속옷 나오면은 여러분 올인원하고 거들하고 무조건 다 사세요. 그리고 딱 차려 입고 정말 여러분에게 약간 끼는 타이트한 옷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멋진 모습으로 차려입고 여러분들 지인들 한번 딱 만나러 다녀보세요. 아마 99%는요 반응이 나와요. 너 뭐 했냐고. 피부는 우리 이미 이제 반짝반짝 하잖아요. 피부는 만들어졌는데 몸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잖아. 이제는 이제 보여주자고요. 정말 제대로 된 이 옷 딱 정장으로 차려입고 한 바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여러분들 한 바퀴 소비자들에게 딱 가방 들고 멋진 모습 구두 신고 한번 다녀보자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 반응이 어떤가. 시각적인 효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몰라요. 뭐 통장을 까보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의 상황이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이미 애터미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을 관리하기 이전에 건강은 우리가 관리가 된 거잖아요. 몸을 관리하기 이전에 뭐예요? 피부를 이미 충분하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몸매 딱 만들어서 여러분들 나가시면요. 너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제가. 또 한 번의 기회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해보시자고요. 오늘 다 제가 1시 전에 빨리 끝내드릴 테니까 딱 대기하고 있다가 다 주문해가지고 입고 최고로 멋진 모습으로 한번 일주일 동안 받아서 한번 다녀보고 다음 주에 우리 한번 소감 발표 한번 해보자고요. 얼마나 멋져요. 이거 안 해도 보정속옷 사 입어야 되잖아. 애터미 안 해도. 근데 내가 내 몸 가꾸고 내 미모 가꾸고 건강 챙기고 그러면서 돈을 벌고 우리 지금 뭐야 돈 좀 되시는 리더스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애터미에서 나오는 모든 전 제품을요. 공짜로 먹고 쓰는 거잖아요. 애터미에서 나오는 돈으로 우리가 또 사니까 또 사면은 그게 또 매출이 되니까 평생 잃을 거잖아요. 온 가족이 먹고 쓰고 마음껏 초창기에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 이제 꿈을 얘기하라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 이 해모임을 평생 먹고 싶어서 애터미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먹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한 포 먹는데요. 하루에 막 10포씩 먹고 싶어서 애터미 한다는 분도 계셨어요. 어떤 분은 나는 이렇게 풀세트로 화장품을 갖춰서 이렇게 써본 적이 없대요. 근데 너무 좋대요. 풀세트로 이렇게 화장품을 갖춰놓고 쓰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것 같아, 여자분인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애터미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요. 정말로 삶의 질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고 멋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현실 점검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제발. 현실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예요. 애터미 하러 오셨으면 여러분 여기 혹시나 애터미 여기 침묵계처럼 나는 애터미에 이렇게 나오는 게 그냥 좋아요. 돈 안 벌어도 너무 좋아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나는 돈을 안 벌어도 돼. 난 그냥 여기가 너무 좋아 분위기가. 그래서 그냥 막 매일 나는 여기 놀러 나와 이러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런 분 계신가 봐. 저기 우리 문정희 사장님 팀은 서울 팀은 지금 다 모여서 계신데 다 그분들만 모여 있어요? 친목회 하세요? 거기는? 아니래. 저분들요 다 교사 출신들이시고요. 연금이 충분히 그래도 나와요. 근데 선생님들 그 연금이 적으시대야. 그래서 지금 애텀에서 돈 좀 더 벌어 보시겠다고 분명히 나오신 거 제가 알아. 혹시 그러신 분 아니면 여러분 그냥 본인들의 그 현실 점검을 해보시고 현실을 인정하세요. 나는 돈이 필요하다 얘기하시라고. 나 지금 돈이 없어. 나 우리 자식들에게 진짜 제대로 존경도 못 받고 있어. 아직 자식들에게 얹혀 있어. 이런 거 여러분 깨끗하게 그냥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아우 난 애텀에서 돈 안 벌어도 돼. 그럼 하지 마세요 애텀이. 아니면 우리가 애터미 하는 이유 있잖아요. 돈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함께 놀 뭐 친구? 그러면 그 친구는 얘기 애터미 말고 애터미 지금 돈 벌어야 되는 사람 많은데 나랑 놀자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진짜로 친구가 필요하시면요. 그 동아리 이런 게 있어요. 나이에 맞는 그런 동아리에 가시면 돼. 돈 벌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나랑 놀자 자꾸 그러시면 안 되고 나는 그리고 학력이 좀 짧아. 그 인정하세요. 아무것도 애터미에서 묻지도 않아요. 얼마나 당당하게 크라운까지 가신 분들이 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요 얼마나 멋지게 사자성어를 쓰시는지 아세요? 누가 처음 만나는 분이요 누가 그 사람을 초등학교 나왔다고 해요.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똑똑해. 애터미의 대학을 성공 석세스 아카데미를요 10년을 다녀보세요 여러분. 일반 대학 4년 나온 거하고 애터미 석세스 아카데미 성공 대학에 10년 다닌 거하고 누가 더 똑똑할까요? 4년 나온 사람은 자기 전공 분야 외에는 몰라. 근데 애터미에서는요 모든 토탈 종합 예술이에요. 종합 예술. 제발 현실 점검을 해서 현실 점검이 되면 본인의 상황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정을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이게 스폰서 파트너 간에 끈끈하게 어떤 그런 구심점이 나와요. 공동의 목표가 나온다니까. 돈 벌자고 스폰서 막 파트너 막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아우 나는 직급 안 가도 돼요. 아우 나는 좀 천천히요. 그러므로 방법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천천히 오시라고 냅두고 급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야 돼. 근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꼭 그 사람이 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모두가 머리가 쥐가 나는 거예요. 여유 있고 천천히 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천천히 오게 속도를요. 냅두고 급하고 간절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가시면 돼요. 놓고 가는데 왜 날 놓고 가냐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분은. 천천히 오시라고. 천천히 오세요. 그러고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간절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아까 우리 이승희 크라운 마스터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100명의 소비자, 10명의 소비자 그랬는데 100명의 소비자하고 정말 간절함이 있는 사업자 한 명하고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실래요? 1번 100명의 소비자, 2번 한 명의 사업자. 2번이에요, 2번. 근데 소비자들 속에서 사업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사업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제품을 써보는 쪽쪽 감동하는 사람. 제품을 전달하는 쪽쪽 감동하는 사람.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무슨 이런 제품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소비자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면 그분에게 집중하세요. 사업은 하겠다고 하는데 매출이 안 뜨는 사람은요.
본인이 제품에 감동이 없어요. 나가서 사업 비전은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품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매출이 안 뜨지. 근데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사업 비전을 얘기를 잘 안 해요. 가서 그냥 이 제품은 있잖아. 기가 막히게 맛있고, 막 고등어가 입에서 살살 녹고, 이런 얘기만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가 뜨냐면, 매출이 뜨다 보니까 수당을 받게 되면은요, 그 중에서 생각이 깨어있는 돈을 이렇게, 어, 돈의 어떤 그런 이 감각이 있는 분들은요, 수당을 받아보면 머리가 탁 트인다니까요. 이게 뭐지? 그래서 수당을 받을 때까지 제품으로 감동을 줘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복제가 돼서 계속 제품 얘기하러 다녀요. 그리고 여러분, 비전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반응이 없으면 지쳐요. 아무리 내가 돈 얘기를 하고 막 비전 얘기를 하고 막 이러는데도 상대방이 별로 관심이 없으면요, 내가 그냥 힘이 빠져. 근데 제품 얘기를 해가지고 하다못해 내가 제품을 하나 주더라도 내가 제품을 하나를 줬는데 거기서 주문이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떤가? 그게 990원짜리 칫솔이라 할지라도 기분이 업돼가지고 그날은 막 총장 같잖아요. 막. 그게 우리 애터미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이에요. 제품의 힘. 제품이 일을 한다라는 말이 그 뜻이라니까. 근데 제품에 대한 이 얘기를 나가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하셔야 돼요. 아까 전단지 얘기 많이 하셨죠, 임성 본부장님? 태생이 이제 출신이 전단지다 보니까 전단지로 지금 굉장히 자신 있게 하시거든요. 근데 또 임보라 사장님이 전단지로 또 나오셨네? 저분 또 지금 전단지 들고 나가세요. 복제가 돼가지고. 저는 전단지로 나온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전단지를 별로 그렇게 좋아 안 했어요. 그냥 저는 우리 이혜정 총단장님이 저한테 어떻게 해요? 불독 정신으로 콱 집어가지고 안 놓은 거죠. 안 놓은 거죠. 2년 동안을 안 놓고 그냥 물고 늘어지겠다. 물고 있다 보니까 제가 1년 6개월 돼서 제 상황에 의해서 제가 제 발로 걸어 나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요? 저도 불독이죠. 불독이 복제된 거죠. 한 사람이 마음에 있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하고 집중을 해서 계속 만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내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장점대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렇게 하면 나는 재미있고 즐거워. 그러면 그 일 하시면 돼. 전단지 들고 나가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전단지 막 나가서 돌리라고 그러면요. 그거 진짜 스트레스가 돼서 시작도 하기 전에 못한다니까. 여러분이 현실을 제대로 점검을 해보시고 인정을 하세요. 내 상황을. 나 지금 돈 벌러 왔다. 돈 벌러 와야 되기 때문에 돈 벌러 와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참아야 되고 내가 싫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 되고 우리 지금 바깥에 배우자분들 응? 남편분들이 직장에 매년 그렇게 좋기만 해서 나가시겠냐고요. 우리 아이들이 직장을 나가고 일을 하는 게 좋아서 하겠냐고. 애터미 하면서 아우 이거 적성이 안 맞아. 나는 진짜 이거 뭐 안 맞아 이러시죠. 적성은요 여러분 돈 되면 적성에 다 맞는데요. 저는 적성에 맞아요. 애터미가. 처음에 저도 하이리빙 아메이 할 때는 나하고 안 맞나 보다. 내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러고 저도 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았어. 그래서 보험을 하면서요. 보험이 제 적성에 맞더라고. 돈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다단계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게 보험을 하려고 그랬구나. 제가 이랬다니까요. 근데 애터미에 처음에 와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았지만 내 적성보다도 간절함이 더 컸기 때문에 적성 안 따지고 했어요. 제가 평생 결혼하고 살면서 부산에 한 달에 1년에 한 번 겨우 내려갔다니까요. 명절 때도 못 가고요. 아버지 생신 때 1년에 한 번 그것도 어떤 때는 건너뛰어요.
그랬던 제가 매주 부산을 가더라니까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말렸는데, 다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제 몸을 부산에 실어서 날르더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가 되는 일인 걸 알았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제 끈기와 인내심으로 해내다 보니까 돈이 되잖아요. 돈이 되니까 지금은 어때요? 대적성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가 적성에 맞는 분이 있을까요? 처음에 우리 임승태 단장님이 항상 세미나 때 그 얘기 하셨어요. 사회를 보시면서 그분이 남자분들 적성에 맞아서 군대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적성에 안 맞는다고 군대를 안 가면 더 적성에 안 맞는 깜빵을 가기 때문에 군대를 가야 된다잖아요. 여러분 지금 애터미를 해야 되는 게 적성에 안 맞아도 여러분 하세요. 나중에 박스 줍는 거는요 더 적성에 안 맞아. 박스 주워 보실래요? 박스 줍는 것도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못 이겨. 젊은 사람들이요 차로 박스를 다 실어 나른대요 요새. 자녀들한테 손 벌리는 거 적성에 맞겠어요? 며느리한테 나 파마 좀 하게 용돈 좀 달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적성에 맞을 것 같으세요? 그거 적성에 더 안 맞아. 차라리 그냥 지금 내가 뛸 수 있는 사지가 멀쩡할 때 얼마나 감사한 조건이냐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신 분들은 내가 몸만 성하면 뭐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은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또 그러실 거잖아요. 미국에서 한 그 대학에서 연구를 했대요. 90세가 넘으신 분들에게 인터뷰를 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물어봤대요. 생존에 계신 90세 넘으신 분들에게. 그랬더니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신 게 뭐였냐면 라면을 너무 좋아했대. 무슨 라면요? 인스턴트 라면이 아니고 그때 내가 도전했더라면 그때 그걸 해봤더라면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더 했더라면 그때 멋지다고 그때 너 괜찮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우리는 감자라면 있죠. 감자라면 진짜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MSG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국산으로 만들었고 그 라면은 드시되 정말 후회하는 그때 그랬더라면 우리 그거 하지 말자고요. 할 수 있을 때 나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 현실을요 여러분들 모두 인정하시고 그래 나는 돈 벌러 왔고 난 정말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고 우리 이혜정 임페리얼 마스터님처럼 저렇게 멋진 인생 한번 왔다가 멋지게 살다가 한번 가고 싶은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도구 애터미 잘 만나셨잖아요. 이 애터미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과 저의 몫이라고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아직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랑하는 가족이겠지만 여러분 제발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빨리 정말 든든한 엄마, 사랑하는 엄마, 그런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아빠, 사랑하는 가족 곁으로 멋진 모습으로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너무 시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이 세 가지 제가
꿈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얘기. 진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시나리오를 돌아보고 간절함이 뭔지, 진짜 내가 이걸 못 이루면 죽어도 내가 한이 남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인 거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생생하게 그려보시고, 노트채 그냥 닫아놓지 마시고 핸드백에, 가방에, 다이어리 속에 항상 좀 갖고 다니세요. 아니면 휴대폰으로 찍어서 여러분 메인 화면에다가 그거를 한번 캡처를 해서 메인 화면에다가 띄워 놓으세요. 휴대폰 열고 닫을 때마다 여러분의 꿈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거기다 꿈에다가 물도 주고 영양도 주고 그 꿈을 키우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원할 때 주문하면 그게 나올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요, 꿈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롤 모델 정하시고요. 그 사람처럼만 하면 돼. 항상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떤 결단의 시기가 왔을 때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회장님이라면 어땠을까? 근데 회장님은 사업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중에 우리는 지금 사업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덕우 총단장님이라도 좋고 이혜정 총단장님이셔도 좋고 저라도 상관없고 우리 이희정 총장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롤 모델을 한 사람씩 정해서 그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간 직급을 여러분들이 눈앞에 두고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직급 어떻게 가셨냐고. 쏟아부어서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아, 그럼 쏟아부어야 되는가 보다. 쏟아붓고 가시고. 나는 안 쏟아붓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힘들게 갔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갔지만 쏟아부으니까 조금 더 빨리 가더라고요. 혹시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모델처럼 하면 돼. 롤 모델처럼. 그리고 현실 점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인정하시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스폰서와 방향을 맞추시라고. 파트너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지, 파트너 절대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끌어줘야 되고 안내하고 이끌어줘야 될 대상이지, 파트너 믿고 사업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져요. 파트너가 주저앉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려고. 파트너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할 수도 있고 상황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고. 스폰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스폰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파트너는요, 급해서 함께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손을 잡고 가잖아요. 그럼 천천히 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존중해 주시면 돼요.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두고 가라 그랬다고 또 버리고 가라 그랬다고 또 저한테 항의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분이 천천히 가겠다고 상황을 나는 그러면 그분을 존중해서 그냥 천천히 오시게 냅두고 간절하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 손을 잡고 뛰시는 거라고. 근데 어디에서 실수를 많이 하냐면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싶은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함께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마음인데 그 파트너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내가 같이 하고 싶은 이유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 지인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현실 점검을 해보면은요,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봐서는 진짜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나만 애가 쓰여가지고 막 같이 해보자 하는데 그 사람은 일을 마음이 없어. 근데 가서 막 이렇게 세우려고 애를 쓰고 그러고 있는데 힘 다 빼고 있다고. 그거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은 조금 더 앉아있게 누워있게 냅두세요. 그러면서 그 밑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하려고 막 일어나려고 바둥거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살짝 던져줘도 그 손가락 의지에서 빨딱 일어난다니까요. 그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인과 자녀들은요, 그 다음에 가족은요, 여러분이 그냥 따로 빨리 하겠다는 사람하고 손잡고 성공을 해서 그 사람을 다르게 도와주세요.
이덕우 총단장님 동생분이 계신데 사업 안 하시거든요. 제 위에 달려 있어요. 제 위에. 근데 그분 사업하자고 안 했어. 그분도 할 마음이 없었고. 그 올케 언니가 처음에 해보려고 했는데 아닌 것 같대.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고 어떻게 해요? 두 분이 형아도 성공했고 여동생도 성공을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따로 이제 그 올케 언니한테 도와드리고 있어요, 지금. 엄마도 이제 갖고 와서 이렇게 같이 돌봐주시고 음식을 잘하시니까. 옛날에 식당 하셨던 분이라. 그렇게 도와주면 돼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얘를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 저도 잠깐 해봤잖아요, 우리 딸.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가 막 하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해보자 얘기했더니요. 지는 지금 못 하겠대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 하라 그랬더니 요새 조금 관심을 보여요. 성공은 내가 시켜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의지와 내가 같이 끌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서로 이게 합쳐져야지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라고. 파트너는 이끌어주고 보호해줘야 될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절대 파트너는 믿는 대상 아니라는 거.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하셔야 돼요? 스폰서를 믿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폰서님하고 여러분 자주 소통하시고 차라리 일이 좀 약속이 펑크나고 그러면 그냥 스폰서님한테 가세요. 소비자한테 쫓아간다. 파트너에게 쫓아간다. 스폰서에게 쫓아간다. 어디가 제일 나을까요? 스폰서님한테 여러분 가세요. 스폰서님은 뭐가 있어요? 소중한 경험 자산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스폰서한테 돈 달라고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스폰서님한테 전화하기 좋잖아요. 스폰서님 같이 식사해요. 국수라도 우리 같이 먹어요. 여러분이 스폰서님한테 달려갈 때는 여러분이 밥을 사세요. 스폰서님 지금 막 일이 막 바쁘고 이런데 따로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님 식사할 시간이 있으니까 저랑 같이 점심 먹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면요. 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 스폰서는 알아요. 아, 저분이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특별같이 여러분 스폰서에게 가시는 게 여러분 사업에 훨씬 더 명확한 어떤 선명한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 일입니다. 스폰서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스폰서는 스폰서 아닌 거잖아요. 어떤 스폰서? 스폰서의 기준은 시스템에 완전히 플러그인이 되어서 모든 시스템의 1순위 그리고 애터미가 진짜 전업으로 모두를 걸고서 애터미에 집중을 하시는 그분이 바로 스폰서님이에요. 그런 스폰서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공이에요.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가족도 뒤로 하고 모든 걸 뒤로 하고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발이 땀나도록 뛰시는 그런 스폰서님하고 함께 손잡고 정말 여러분들의 그 원하는 성공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성장하는 우리 모든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이라 조금 느낌이 그래요. 저희는 너무 좋은데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들의 가정도 내년 가정의 달에는 정말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돕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